삼전이 막판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희한하게 수급이 또 그쪽으로 빠져나가면서 2차 전지의 낙폭이 더 커졌지만 요건 이유가 있었죠. 왜? 에코프로그램의 IR이 상당히 아쉬웠다. 상당히 아쉬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일단 뭐 기대를 해봤지만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팔고 나갔던지 내가 지금 버티면 또 여기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것들을 함께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라 팔아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꼭 에코프로나 2차전지나 친환경이나 반도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 주식을 하실 때 평생 가져가셔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보시면 됩니다. 2분기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전부 다 무슨 얘기만 나오냐면은 그 얘네들 중장기적으로 생산 능력 캐파 하향 조절에 거의 이슈를 맞춰가지고 기사들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어떠한 의도가 있다, 결탁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까진 제가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다만 이렇게 하면 클릭이 가장 많이 되고 자극적이죠. 제목 장사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제목 장사를 하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바로 직격탄을 맞아갖고 좋은 것보단 이렇게 나쁜 것만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대전제는 뭐예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요. 워낙에 안 좋습니다. 지금 적자 예상에서 흑자 전환된 BM도 있어요. 그나마 선방한 거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개선이 됐어요. 그나마 나은 거예요. 하지만 전분기 대비해 갖고 봤을 때도 개선이 크게 안 됐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뭘 갖다 대도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적자 예상했는데 흑자 정도 나온 거, 그 정도입니다. 물론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해갖고 어떤 분들 얘기대로 지금 뭐 영업이익이 30억 40억 나오는 회사가 이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업황이 안 좋을 때잖아요. 이거는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작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적자가 날 때 그러면 수백조 원의 이 시가총액은 말이 되냐라고 누군가가 되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너무 있는 그대로 적자면 이건 무조건 그 기업 존속 가치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이클로 보는 거죠.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컨콜이 좀 불안했잖아요. 컨퍼런스 콜이 어제 10시에 진행이 됐고 그 전날 오후 4시에 이제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 방송에서 전해드렸던 내용 가운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별로 좋지 않은 확률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어제 뭐라고 전해드렸었냐면은, 자, 에코프로 그룹이 10시부터 컨콜이 진행되어 IR 못하기로 소문난 에코프로 그룹인데 3분기는 2분기 대비 나아지고 점진적 개선을 통해서 연말 이후 개선세 보일 거라는 삼성 SD하고 비슷한 말만 좀 해줘도 주가는 전반적으로 턴을 할 거다. 4분기 개선이라는 게 업계 전반적인 중론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업황과 주가의 관계도를 볼 때 현 구간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코프로 그룹이 어정쩡한 컨콜을 때려가지고 주가 조정을 받는데 하방 압력이 지난번 저점을 세 번째 터치하러 가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만약에 그 컨콜이 어정쩡 해버리면 대외 변수 등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물론 저번처럼 막 미친 듯이 내려가진 않겠지만, 저번에 막 트럼프 이슈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에 대한 공격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흐름에서 또다시 만약에 흘러내린다면 조금 더 이제 반등에 대한 심호흡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워딩 그대로예요, 어제 거. 만일 긍정적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급반등보다는 쉬었다 올라가는 이런 천천히 양상이 될 확률이 높아서 작년 1, 2분기 상승은 머릿속에서 지우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컨콜을 정말 잘해줬어야 되는데 잘했다 싶은 거죠. 컨콜 시작 전에 반등 직전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컨콜을 시작하고 말을 시작하니까 진짜 하락을 하더니 결국에는 낙폭을 키우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자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요거 있잖아요. 4분기 개선 이거 얘기 같이 했어요. 업계 중론은 확인이 된 거예요. 4분기 정도면은 뭐 빠른 4분기인지 늦은 4분기인지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4분기 정도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안 좋은 게 부각이 많이 될 만하게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묘를 못 살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면, 그렇다면 어떤 컨콜이 있었고 뭐 그런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했고, 그 대장주격인 에코프로 그룹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흘러내렸잖아요.
그럼 어떤 콩콜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부분을 못 살린 것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자, 에코프로는 컨콜이에요. 3분기에는 양극재 판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분기 양극재 판매 가격 하락률은 전분기 대비 13%였는데 3분기 2%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방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아, 그러면 더 이상 양극재 메탈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없어진다. 3분기 되면 안정화된다.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업황도 긍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최근 메탈 가격 메탈 시세가 메탈 시사가 아니라 이거 받아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메탈 시세가 지난 5월 반등 이후에 안정세를 보였고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고평가 손실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반등하고 있고 추가 재고평가 손실이 없다. 너무 좋잖아. 그럼 환입도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코프로는 캐즘 이후에 2차전지 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지속한다. 그리고 전구체 공장 머티 같은 경우에도 설비 증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외부 고객사 확보해가지고 수익성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니켈 광물 자원, 그러니까 광물 탐사에도 계속 해가지고 지분 투자 나서고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한 건데 지분 9% 이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 라고 밝힌 거예요. 그래갖고 QMB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본격 생산을 시작해가지고 25,000톤 니켈 생산을 완료하고 올해 4만 톤으로 생산을 확대한다. 지금 광물 가격도 그러면 싸게 조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신규 프로젝트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연산 15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오프테이크. 그러니까 생산자와 구매자가 그 생산 전부터 이 제품의 일부를 미리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약정이에요. 이게 투자가 된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광물 탐사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15만 톤까지도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오프테이크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는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꾸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고 향후에 지금 니켈 가격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올라가게 되면 수익성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격전지가 된 유럽 시장 투자도 이어간다고 언급을 했으면 정상적으로 간대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내년에 양산을 목표로 해서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연산 5만 4천 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이고 28년도까지 18만 톤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 에코프로는 최근에 ECA를 통해 갖고 이거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채널에서 이 의의도 전해드렸습니다. 1조 2천억 원의 자금을 확보한 소식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럼 뭐예요? 양극재 제품군도 다양화하고 투자도 이뤄가고 차세대 제품을 만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하이니켈 양극재부터 고전한 미드니켈, 리튬 인산철, 중저가, 거기다음 소디움까지, 나트륨 이온 양극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LFP에 주라는 수준까지 밀도를 확보를 했대요. 근데 지금 나트륨 쪽은 지금은 매력이 없죠. 왜냐면 리튬 가격이 싸니까. 이건 대신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트륨 배터리가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아질 겁니다. 왜? 원가 경쟁력이 좋아갖고 싸게 나올 수 있는데 LFP하고 경쟁이 되니까 이건 리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진가가 발휘돼서 그때를 바라보고 얘네들이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을 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예? 진짜 실리콘 응급제와 전고체 전지용 양극 소재, 고체 전해질 이런 걸 개발한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건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건 없어요. 이거 자료 봐도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충전 속도 뭐 이거 해가지고 실리콘 응급제, 전고체 전지용 양극 소재 능동적으로 개발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또 주주환원 얘기 나왔죠. 지난 7월 25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적극적인 유관 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세법 입법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업황이 둔화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돈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투자금에다가 써야 되는 게 더 급하다라는 얘기들을 한 거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 확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다. 그러니까 돈 생기면 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관 변경이 있어갖고 중간 배당도 가능한 기업이니까 가능은 한데 제가 이걸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게 어차피 못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그 괜한 그 희망 고문이에요. 그거는 배당할지도 몰라요. 이런 거는 진짜 희망 고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단결적 양극재 나왔는데 극한의 원가 절감을 진행 중이다. 지금 에코프로는 그래서 원가 절감에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컨콜에서 또 이제 질문이 오죠. 중국 전구체 기업이 CNGR 이런 데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건 굉장히 좀 부각이 돼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중국 업체의 한국 내 사업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업체 기업들은 정부 보조금, 중국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낮은 투자비, 인건비, 고정비 이런 것들이 유리한데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거기다 폐수 처리나 환경 규제까지 감안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그 전구체 기업의 사업을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환경에 맞춰갖고 해갖고 IRA 규정도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 경쟁력도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RMP 공정이 있는데 습식 기반의 황산화 공정이에요, 이게. 근데 중국은 건식 공정이에요. 중국 건식 공정 대비해서 습식 기반의 황산화 공정이 RMP 공정이 탄소 배출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원가 대비에도 유리하고 탈중국화 독보적인 비중국계 기업으로 그래서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런 우린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앞에 전면에 부각을 했어야 되는데 잘 안 됐죠.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 내용들 많죠. 머티는 2023년부터 외판 확대 이미 노력하고 있고요. 북미, 일본, 유럽 중국 제외한 다양한 고객들하고 이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일부 고객사와 신규 전구체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사 공장 구매처 다변화 그리고 IRA 구매의 규정에 부합하는 원료 확보를 통해서 호주 인리 외에 3국으로부터 원료 확보 지속 추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진천 공장 8월 말에 목표래요. 지금 80에서 85% 지금 진행이 됐고 그래서 도가니는 소성용 도가니를 개발 중에 있고 3분기 시운전 4분기 고객사양 시제품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하고 얘네들이 탄소나 이런 건데 그런 친환경 매출도 3분기에는 에코프로 HN도 지금 정상화가 된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각 기업별로 헤드라인으로 잡아갖고 내보낼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캐즘으로 인한 첨가제 사용 하락에 따라 리스크 제거 위해서 추가 첨가제 개발 진행했고 2개의 신규 첨가제 개발 성공한 상황으로 물량 감소로 인한 사업 리스크도 최소화할 것이고 FEOC 리스크가 없는 제품으로 고객사 테스트 진행 중이고 내부 고객사 외부 고객사 테스트 한 곳으로 투자 진행 중이다. 리튬 사업도 얘기해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2공장 양산 시작한다. 비용 구조 악화됐지만 신규 원료 투입해 하반기에는 수익성 개선한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이익 전망치도 높아지겠죠. 이와 더불어서 판매 측면에서 가족사 중심으로 가족산 계열사를 가족사라 그래요. 얘네는 외부 판매 채널, 그러니까 고객사에 추가될 예정이고 삼성 SDI랑 수산화 리튬 판매 본격화되고 점진적인 외판 확대가 예정돼 있다. 북미 OEM 여기다가 다양한 고객사 논의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양극재 판가 안정 및 더 이상의 재고 평가 손실은 없고 다양화된 제품을 통해서 고객사와 접촉 중이고 캐즘 이후의 시기를 대비해서 광물 시설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콜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목도 있잖아요. 또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도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들어볼 때 어떠세요? 뭔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구체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도 없고 뭐 그룹사의 기술력이나 경쟁력 그래서 향후에 얼마나 인리가 좋아지고 또 어떤 고객사 대충이라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한마디로 기대를 갖게 될 만한 요인이 대체적으로 빠진 거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하고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말은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유추할 수 있게 만들어주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다 빠졌어요. 그런 게 다 빠졌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좋고 이런 거라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각자 투자자들이 유추를 해야 되는 건데 투자자들이 유추를 하는 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 정도만 봐도 어쩌면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 붙어질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도 함께 발표를 한 겁니다. 김장호 에코프로비엠 경영지원본부장이 최근에 전방시장이 주로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수요 회복이 지연돼갖고 주요 고객사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 둔화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 양극재 캐파 하향과 투자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이다 라고 밝힌 거예요. 이게 컸어요. 이게 양극재 캐파 하향과 투자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뜨악한 거죠. 뭐야? 그 정도로 안 좋아? 갑자기 이게 다 시장이 여기에 꽂힌 거예요. 지금 모든 기사나 모든 것들이 이거 나오고 나서 급락한 거라니까요. 최근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 둔화, 변동성을 반영해서 중장기 양극재 캐파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속도 조절안이 확정된 건 없어요. 근데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번에 얘기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할지 안 할지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거고 확정안이 하반기 중에 발표가 되면 그때쯤에 돼가지고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공시를 하든지
라는 내용들이 있던지 뭐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은 조금 이제 아사모사하게 좀 얘기를 하던지 그게 IR의 묘미인 건데 대놓고 이제 하향과 투자 속도 조절을 얘기해 버리니까 뜨악한 거죠. 딱히 지금 규모나 이런 것들이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예. 고객사의 현지화 요구에 따른 유럽과 북미 권역에서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얘기를 굳이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뜨악할 정도로 세게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 더 순화시켜서 하거나 유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게 이제 IR의 저는 그런 어법이나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투박하게 던져지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당 발표 자체가 뭐냐면은 이 유럽과 북미 권역 투자 지속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발표 자체가 캐파 하향 축소 언급의 시장 자체가 힘들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준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섹터 분위기를 그냥 아예 찬물 끼얹어 버렸습니다. 어제. 야 얘네가 지금 이 정도로 힘들면 다 힘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컨콜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도 이 주가들이 시초가 대비 하락폭이 제법 됐던 상황입니다. 역시나 기존 저점 부근에 지금 다시 테스트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도 뭐 전해드린 대로 감안을 해야 돼. 테스트한다는 뭐냐면 저점 부근으로 다시 한번 가려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관성적으로.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상황에서 배터리사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준비할게. 그럼 뭐예요? 하반기 중에서 늦하반기, 즉 연말쯤에 갖고 업황의 점진적 개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양극재도 지금 판가도 더 이상은 하반기에 3분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업황 개선이 3분기 빠른 3분기가 아닌 것 같아요. 8, 9월은 아닌 것 같고 한 11, 12월 얘기할 것 같아요. 늦으면 뭐 12월, 1월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 시기로 지금 가늠을 일단 하고 있는 거니까 업계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업황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자 보시면 이게 산업의 흐름입니다. 저점을 해서 이제 산업이 회복해갖고 정점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산업은 회복기와 확장기와 후퇴기와 수축기를 거칩니다. 이 순환주기를 계속 거치면서 산업은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 그래프가 작아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산업이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그쵸? 근데 여기다가 이제 주가를 이렇게 제가 그린 거예요. 이게 똑같이 가는 주가. 근데 주가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렇게 똑같이 움직여요? 산업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됩니다. 주가입니다. 그 얇은 실선이 주가는 산업에 선행합니다. 그래서 산업보다 주가는 짧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선행을 하고요. 어떤 경우 막 1년까지 선행하기도 합니다. 이건 다 달라요. 그래서 최대 실적을 이 정점을 발표한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의 이 동그라미 주가는 오히려 내려가면서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히려 주가는 쭉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정점을 언제 찍느냐? 요 타이밍에서 벌써 찍어버립니다. 주가는. 예. 아니 올라가고 있는데 산업은 왜냐면은 이미 여기서 주문받은 수주 물량들이 있고 수주가 끝났구나라는 거를 업황상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들 아니면 시장 캐파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에요. 반대로 업황이 바닥을 찍은 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조금씩 등락을 거듭하죠. 이 자리. 예. 주가가 먼저 올라가요. 업황은 바닥이 여긴데 업황이 바닥은 이 자리인데 주가는 벌써 오르기 시작해요. 이 자리에서. 이게 이제 주가와 산업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업황 개선이 실적으로 확인되면 주가는 더더욱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그래프 한번 보세요. 시간 될 때. 반도체가 업황 개선 기대감에 꿈틀거렸고요. 6월 이후에 본격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이후에 근데 좀 호재가 더 있었죠. AI 반도체, HBM 이슈가 있었고 더 빨리 올라간 게 있었어요. 결론은 뭐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업황 그 개선이 12월이냐 내년 2월이냐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제 본격적인 개선 시기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정확히 내가 12월 1일, 2월 이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점진적인 그 구간에서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올라갈지는 지금 사실은 뭐 모르지만 이게 시기가 생각보다 많이 다가왔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요번 컨퍼런스 콜을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늦하반기 그러면 4분기 12월 1월 2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업황 수혜, 해리스 지지율 상승 등에 따른 수혜 이런 것들까지 함께 고려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